안녕하세요. 융합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실의 이민석입니다. Unstructured Data Analysis 토픽 9번째 엘모와 GPT에 관련해서 디스커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디스커션 주제 첫 번째는 이제 엘모 중에서 감마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엘모는 이런 식으로 pre-trained 된 임베딩을 사용을 해서 이니셜라이즈가 아니라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벡터를 통해서 단어를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뭐 월투백이나 글로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쪽 forward와 backward 부분을 통해서 by LSTM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둘씩 쌓아서 순방향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 정보와 역방향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차곡차곡 쌓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쪽 순방향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와 역방향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뭐 이쪽 레이어 1, 레이어 2네요. 레이어 2, 레이어 1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각각 컨캣한 형태로 내뱉게 됩니다. 이렇게 컨캣해서 내뱉은 결과를 이것을 모두 서메이션을 한 뒤에 서메이션을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S라는 이제 웨이트들이 곱해지게 되겠죠.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레이어들이 더 중요한가. 교수님 설명에서는 상위로 갈수록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이 히든 스테이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낮은 레이어, 즉 하위 계층의 레이어에서는 시멘틱이 아니죠. 신텍스에 네. 해당하는 정보를 더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태스크에 따라서 이제 이 S 태스크에 해당하는 이 가중치에 따라서 뭐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볼 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S가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제가 디스커션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감마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어떤 태스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마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감마의 역할이 뭐 태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 여기에서 가중치로 표현을 해서 얘가 중요하면 이 값이 커질 것이고 뭐 신텍스가 중요하면 이 값이 커지게 학습이 될 텐데 왜 추가로 이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 그 강의에서는 이제 저 S라는 파라미터는 어떤 소프트맥스의 노멀라이즈 정교화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파라미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감마 같은 경우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좀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문이 좀 들어서 이 페이퍼를 좀 찾아봤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실험적인 결과에 대해서 좀 감마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엘모라는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스탠포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라는 이제 SNLI라는 이제 어떤 자연어 추론하는 태스크와 또 시멘틱 롤 레이블링이라는 SRL이라는 이런 태스크의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 감마라는 파라미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성능이 오르지 않고 학습이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감마라는 이제 파라미터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제가 드리거나 이제 해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조정을 해주는 어떤 그런 스케일링 파라미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런 특정한 태스크에 해당하는 부분, 즉 정말 말 그대로 태스크, 이 특정한 태스크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감마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니죠. 감마라는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GPT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GPT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쪽 포지션 임베딩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GPT는 이제 다음과 같은 구조로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 블럭을 이런 식으로 스태킹을 한 다음에 그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럭을 사용을 하는 랭귀지 모델입니다. 즉 GPT도 마찬가지로 이전 트랜스포머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풋을 워드에 대한 임베딩과 포지션에 대한 임베딩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전에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했던 포지션 임베딩은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결합한 형태의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을 했는데요. 요거에 어떤 포지션 임베딩을 GPT에서는 사용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이제 찾아봤을 때 나온 이제 코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GPT-2는 아니고 GPT에 대한 코드이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서 더하게 되는데 포지션 임베딩에 해당하는 부분과 워드 임베딩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하게 됩니다. 이 포지션 임베딩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에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함수는 결국에 포지션 즉 시퀀스의 랭스 플러스 1의 모델의 디멘션만큼을 갖게 되는 임베딩 형태입니다. 즉 이게 이제 시퀀스 랭스가 되고 이게 네. 이제 디멘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풋 사이즈의 1이 해당되니까 여기서는 인풋 사이즈의 1은 시퀀스의 랭스가 됩니다. 즉 시퀀스의 랭스 그리고 시퀀스의 랭스에 해당하는 것을 인풋 사이즈 즉 배치 사이즈만큼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퀀스 랭스에 해당하는 즉 이 하나의 시퀀스 랭스가 있을 때 이것을 반복을 하게 되니까 1, 2 이제 시퀀스 랭스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배치만큼. 즉 그렇게 되면은 포지션 인코딩이 앞서서는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시가 되었다면은 GPT에서는 어떤 네. 인풋이 되는 센텐스가 들어왔을 때 얘가 뭐 워드 1 워드 T라고 했을 때 이게 워드 임베딩이 되는 거고요. 포지션 임베딩 이런 식으로 1 T가 되는 형식으로 이 두 가지 값을 더해서 임베딩을 하는 것이라고 찾아본 결과 포지션 임베딩을 GPT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버트에 관한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